여러분, 아침에 혈압 재실 때마다 숫자가 신경 쓰이시죠? 140 넘어가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시고요. 저도 50대 중반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큰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10명 중 6명이 고혈압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혈압 조절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소금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지성입니다. 30년 넘게 가정의학과에서 고혈압 환자분들을 진료했고 퇴직 후에는 제가 직접 환자가 되어봤습니다. 55세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을 넘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이겠지 했는데 한 달 뒤에도 석 달 뒤에도 계속 높더라고요. 결국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생활 내내 환자분들에게 약만 먹지 마시고 식습관을 바꾸세요라고 말했던 제가 정작 제 식생활은 전혀 바꾸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2년 전 제 환자분 중 한 분이 약을 반으로 줄이셨어요. 비결을 물었더니 매일 밥 지을 때 뭘 좀 섞어 먹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저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직접 실천했습니다. 지금은 약 용량을 30% 줄였고 아침 혈압도 120대로 안정됐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특히 매일 먹는 쌀밥으로 혈압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시니어 건강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고혈압 관리에서 왜 소금만 줄이는 게 충분하지 않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혈압을 낮추는 진짜 열쇠인 칼륨과 마그네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 지을 때 꼭 넣어야 할 4가지 식재료를 하나씩 상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신 분들의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뭔가요? 짜게 먹지 마세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나트륨은 혈관 안에 수분을 끌어들여서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그러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금을 줄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소금만 줄이면 혈압이 자동으로 내려갈 거라는 기대입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30년간 환자분들을 봐온 결과 나트륨만 줄여서 혈압이 정상화된 경우는 20%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혈압은 단순히 나트륨의 양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얼마나 탄력적인지, 혈관 내벽이 얼마나 건강한지, 몸속에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혈관 이완 미네랄이 충분한지 이 모든 게 함께 작용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혈관은 고무 호스와 비슷합니다. 새 호스는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서 물이 세게 나와도 문제없죠. 근데 오래된 호스는 딱딱해지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물의 양만 줄인다고 호스가 새 것처럼 되나요? 아니죠. 호스 자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동시에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는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진짜 혈압 관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바로 나트륨 마이너스 칼륨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체내 수분이 늘어나고 혈압이 오르는데 이때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신장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2021년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칼륨 섭취량을 3,500mg 이상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서 7mmHg 낮았습니다. 5mmHg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도만 떨어져도 심근경색 위험이 약 20%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의 평균 칼륨 섭취량이 하루 2,000mg도 안 된다는 겁니다. 권장량의 절반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칼륨은 주로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에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음식을 덜 먹게 되거든요. 이가 불편해서 소화가 안 돼서 귀찮아서 등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게 바로 밥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최소 2끼는 밥을 먹잖아요. 이 밥 지을 때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재료를 섞으면 별도로 반찬을 챙겨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필수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의 핵심 논리입니다. 고혈압의 또 다른 원인은 혈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내벽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작은 염증이 반복되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이 늙는 거예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같은 양의 피를 보내도 압력이 더 세게 걸립니다. 마치 좁은 파이프에 물을 세게 밀어넣는 것과 같죠. 그래서 혈압이 오릅니다. 약으로 혈압을 낮춘다고 해도 혈관 자체가 딱딱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 베타글루칸, 폴리페놀 같은 식물성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도와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서울대 의대 2022년 연구 결과를 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통곡물을 하루 한 끼 이상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은 6개월 후 혈관 탄력도가 약 15에서 20% 개선됐습니다. 약을 먹는 것과 별개로 식사만으로도 혈관을 젊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4가지 식재료는 모두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냥 반찬으로 먹는 것보다 밥에 섞어서 매일 꾸준히 먹으면 흡수율도 좋고 효과도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재료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혈압관리 식품 중에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곡물이에요. 왜냐하면 귀리 안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혈관 내벽에 쌓인 염증 물질을 줄여줍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에게 흔한 문제인 혈관 경직, 즉 혈관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귀리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미네랄이에요. 약 100지의 귀리에 마그네슘이 약 140mg 정도 들어있는데 이건 하루 권장량의 거의 4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럼 귀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밥 지을 때 쌀이랑 섞는 겁니다. 흰쌀과 귀리를 1:1 비율로 섞으세요. 예를 들어 쌀 1컵에 귀리 1컵을 넣는 거죠. 귀리는 미리 30분 정도 물에 불려두시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영양소도 더 잘 흡수됩니다. 처음엔 귀리 특유의 식감이 낯설 수 있어요. 그럴 땐 비율을 줄이셔도 됩니다. 쌀 2컵에 귀리 1컵 정도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점점 귀리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쌀 3컵에 귀리 1컵으로 시작했거든요. 밥을 지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귀리는 물을 많이 흡수하니까 물을 평소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넉넉하게 넣으세요. 안 그러면 밥이 되게 되직해집니다. 그리고 압력밥솥보다는 일반 전기밥솥이나 가스불로 천천히 지으면 베타글루칸이 파괴되지 않아서 더 좋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귀리밥을 매일 아침 한 공기씩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아침 혈압이 145에서 135로 떨어졌어요. 별다른 노력 없이 밥만 바꿨는데도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히 드시면 대부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한 가지 더, 귀리는 통귀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된 오트밀이나 시리얼은 당분이 첨가된 경우가 많고 베타글루칸 함량도 낮아요. 시장이나 온라인에서 통귀리 또는 귀리쌀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재료는 흑미입니다. 흑미는 보기엔 그냥 색이 검은 쌀 같지만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가지, 포도 같은 보라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같은 양의 피가 흘러도 압력이 낮아지겠죠.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 말초혈관 저항이 높은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혈관이 수축돼 있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흑미를 꾸준히 드시면 이 말초혈관 저항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20년 연구를 보면 흑미를 하루 50지 이상 섭취한 그룹은 12주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Hg 감소했습니다. 흑미의 또 다른 장점은 식이섬유가 현미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곡물이에요. 그럼 흑미는 어떻게 먹을까요? 흑미만 따로 지어 먹기엔 식감이 질기고 맛도 강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20에서 30% 비율로 섞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쌀 3컵에 흑미 1컵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흑미도 귀리처럼 미리 물에 불려두는 게 좋아요. 최소 1시간, 여유 있으시면 2시간 정도 불리시면 밥이 훨씬 부드럽게 지어집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세요. 흑미는 수분을 많이 머금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흑미밥을 지으면 물이 보라색으로 변하는데요. 이게 바로 안토시아닌이 우러나온 겁니다. 이 물을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세요. 안토시아닌이 수용성이라 물에 녹아 나오거든요. 밥물까지 함께 먹는 게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아침엔 귀리밥, 저녁엔 흑미밥 이렇게 번갈아 먹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베타글루칸과 안토시아닌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처음 한 달은 귀리밥만 먹었는데 흑미를 추가한 후로는 저녁에 잰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고요. 흑미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흑미는 껍질째 먹는 거라서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거든요.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재료는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를 밥에 넣는다고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다시마에는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건조 다시마 백지에 칼륨이 약 6000mg 들어 있습니다. 이건 바나나의 거의 15배 수준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서 고혈압 관리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또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부종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다시마를 통해 천연 요오드를 보충하시면 갑상선 건강과 혈압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마를 어떻게 밥에 넣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밥 지을 때 다시마 조각을 한두 개 쌀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물 붓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밥이 다 지어지면 다시마는 꺼내버리시면 돼요. 다시마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다시마에서 우러나온 칼륨과 요오드, 미네랄 성분만 밥에 배어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마 특유의 비린 맛이나 질긴 식감 없이 영양소만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다시마는 국물 요리에 넣는 것보다 밥에 넣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국물은 대부분 버리거나 적게 먹잖아요. 근데 밥은 한 공기를 다 먹으니까 우러난 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주로 아침밥 지을 때 다시마를 넣습니다. 밥솥에 쌀 씻어 넣고 물 붓고 그 위에 다시마 한 조각 올려놓고 취사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해서 귀찮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은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까 다시마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마가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갑상선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사용하세요. 다시마는 마트에서 국물용 다시마로 파는 걸 사시면 됩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밥에서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 처음엔 작은 조각 하나로 시작하세요.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다시마밥을 2개월 드시고 나서 아침 부종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혈압도 떨어졌지만 얼굴이나 발이 붓는 증상이 개선된 게 더 체감이 크셨대요. 이게 바로 칼륨의 나트륨 배출 효과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식재료는 병아리 콩입니다. 콩하면 보통 검은 콩이나 서리태를 떠올리시는데 병아리 콩은 고혈압 관리에 특화된 영양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병아리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백지당 단백질이 약 19g 들어있는데 이건 닭가슴살 수준이에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데 밥에 병아리 콩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 병아리 콩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동시에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춥니다. 게다가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고 식후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미국 영양학회 2019년 연구를 보면 병아리 콩을 하루 130g 이상 섭취한 그룹은 12주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4에서 6mmHg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도 약 10% 줄었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병아리 콩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밥을 먹고 나서도 배가 든든하게 유지돼요. 그래서 과식을 막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체중 관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병아리 콩은 어떻게 밥에 넣을까요? 병아리 콩은 단단해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병아리 콩을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서 충분히 불리세요. 그 다음날 물을 따라내고 냄비에 넣어서 30에서 40분 정도 삶으면 됩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으깨질 정도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으세요. 삶은 병아리 콩은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편합니다. 지퍼백에 한 끼 분량씩 나눠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 두세요. 그러면 밥 지을 때마다 꺼내서 쌀에 섞기만 하면 됩니다. 밥 지을 때는 쌀 2컵에 병아리 콩 반 컵 정도 넣으시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되직해질 수 있으니 처음엔 적게 시작하세요. 병아리 콩은 이미 삶아져 있으니까 쌀과 함께 밥솥에 넣고 평소처럼 물 붓고 지으시면 됩니다. 병아리 콩은 다른 콩에 비해 비린맛이 거의 없고 식감도 부드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 콩보다 병아리 콩이 더 먹기 편하더라고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병아리 콩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병아리 콩밥을 일주일에 서너 번 먹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2kg 정도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닌데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간식을 덜 먹게 되더라고요. 체중이 줄어드니까 혈압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병아리 콩은 요즘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건조 상태로 파는 게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편해요. 한번 사두시면 한두 달은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네 가지 식재료를 활용해서 혈압을 낮추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환자분들의 경험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분은 7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수축기 혈압이 160 정도였어요. 약을 2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도 혈압이 잘 안 잡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식생활을 여쭤봤더니 거의 흰쌀밥에 국, 김치 정도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네 가지 식재료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했더니 월요일엔 귀리밥, 화요일엔 흑미밥, 수요일엔 다시마 넣은 밥, 목요일엔 병아리 콩밥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혈압을 재봤더니 15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2달 후에는 140, 석 달 후에는 135까지 내려갔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밥만 바꿨는데도요. 그분 말씀이 밥맛도 더 고소하고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6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셨어요. 이분은 특히 흑미와 병아리 콩을 좋아하셔서 아예 흑미와 병아리 콩을 함께 넣은 밥을 드셨습니다. 쌀 2컵, 흑미 1컵, 병아리 콩 반 컵 이렇게요. 3개월 후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됐고 혈압도 약 10mmHg 정도 떨어졌습니다. 본인이 제일 놀라워 하셨어요.
밥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하시면서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드시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결과를 보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두세 달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혈압이 안정되는 걸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먹는 밥에 이 식재료들을 조금씩 섞어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엔 하나씩만 시도해 보시고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드셔보세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고혈압 관리는 소금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동시에 칼륨, 마그네슘, 항산화 물질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진짜 혈압 관리가 된다고 했죠. 혈관은 고무호스와 같아서 물의 양만 줄일 게 아니라 호스 자체를 관리해야 한다는 비유도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4가지 필수 식재료였습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으로 혈관 탄력을 높이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흑미는 안토시아닌으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다시마는 풍부한 칼륨으로 나트륨 배출을 돕고 갑상선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병아리콩은 단백질과 섬유질로 혈압과 체중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세 번째는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이 4가지를 반찬으로 먹는 게 아니라 밥 지을 때 섞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귀리와 흑미는 쌀과 섞어서 불린 후 밥을 짓고 다시마는 밥 위에 올려서 우려낸 후 꺼내고 병아리콩은 미리 삶아서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넣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꾸준함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일주일 열심히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셨듯이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약을 줄이거나 혈압이 정상화되는 걸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밥만 조금 바꿔도 3개월 후 여러분의 혈압은 분명 지금과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도 50대 중반 처음 고혈압 진단 받았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올 때마다 불안했어요. 근데 밥을 바꾸고 나서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귀리든 흑미든 다시마든 병아리콩이든 뭐든 좋습니다. 내일 아침 밥 지으실 때 하나만 넣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계속해 보세요. 분명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식재료부터 시작하실 건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혈압 숫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